미국 대선판이 트럼프로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와 해리스의 미국 대선 베팅 사이트 승리 확률이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65.7 대 해리스 34.4. 실제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약간씩 앞서고 있는 반면에 베팅 사이트 그리고 월가에서는 트럼프에 베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코스피는 좋지 않다, 하락할 것이다. 그 증거로 현재 국채금리와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굉장히 많은데요. 과거 트럼프 1기 때는 실제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환율과 미국 증시 그리고 코스피 과연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M7, 특히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에 더해서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CEO들이 트럼프와 통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아메리카 팩에 7,5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화당 올인입니다. 거기다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소유하고 있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여기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그 관행을 이번에 폐지했는데요. 지속해왔던 워싱턴 포스트의 지지 후보 표명, 이 관행이 깨졌다는 것,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어쨌든 일감을 따보겠다. 확실히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트럼프가 되면 코스피는 망할까요? 자,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년 동안 트럼프 1기 재임 기간입니다. S&P 500과 코스피를 비교해봤어요. 그리고 현재는 바이든 재임 기간이죠. 자, 어땠나 봤더니 트럼프 1기 때 S&P 500이 73% 올라가고 코스피는 55% 상승합니다. 시가에서 종가 기준이에요. 물론 초반에 코스피가 괜찮다가 S&P 500이 잘 버티는 이 기간에 좀 안 좋았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는 S&P 500보다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55% 상승. 미증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코스피도 괜찮았다. 그럼 현재 바이든 행정부 때는 어떨까? S&P 500 58% 상승, 코스피 9% 하락입니다. 좀 이상하죠? 오히려 코스피는 트럼프 행정부 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강달러와 환율 상승,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코스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바이든 행정부 지금 현재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물론 미증시보다 좋은 건 아니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마이너스 9%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트럼프가 되면 코스피가 하락한다는 그 근거에는 트럼프 당선 시에 환율이 올라가고 강달러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이 빠진다, 코스피 하락,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서 1300원 후반까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합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죠. 미국 우선주의, 중국 같은 주요 국가에 관세를 매긴다. 그리고 감세 정책을 펴니다. 다른 나라에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량에 관세가 붙는다. 수입품 가격이 비싸진다. 이건 인플레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세, 세금을 적게 걷으면 기업 성장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거치는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재정 적자 가능성이 생긴다. 그럼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할 것이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채 금리를 올릴 것이고, 또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면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금리 인하는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발생한다. 결국 코스피에 안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잘 따져보면 실제는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IMF에서는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일시적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는 모멘텀적으로 중장기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은 낮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 주요한 부분은 현재가 금리 인하 초입부라는 것, 금리 하락이, 금리 인하가 추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속도가 느려질지언정 이 속도를 다소 늦출 가능성은 있겠지만 금리 인하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반전되는 이런 가능성은 없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 달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금리에 연동된다. 대통령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를 따라간다는 거죠. 실제 트럼프 때와 바이든 때 금리 올라갈 때 환율도 올라간다. 금리 떨어지니까 환율도 떨어진다. 금리 상승, 환율 상승. 금리 동결 그리고 하락. 환율 또한 일시 급락 후에 상승하였지만 재차 빠지는 추세. 그리고 이번 트럼프 당선 가능성 증가로 일시적 상승. 달러는 돈이죠.
결국 달러의 가치 상승과 하락은 결국 수요 공급, 수급에 달렸다. 금리가 올라가서 달러가 회수되면 달러 가치는 올라간다. 그럼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환율은 상승한다. 결국 트럼프를 따라가냐, 바이든 따라가냐 이런 게 아니라 진보 따라가냐, 보수 따라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금리에 연동되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달러의 메커니즘이다. 결국 우리는 수요와 공급, 금리를 주 원인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환율이 상승해서 코스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은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달러도 약해질 것이다. 그럼 환율도 지금 일시적 상승했지만 추세를 결국 반전시킬 거란 거예요. 결국 내려갈 것이다. 자, 실제 2016년 11월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그 당시에도 달러는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하락합니다. 자, 이때가 트럼프 1기 임기 기간이고요. 11월, 12월 트럼프가 당선되고 2개월 동안 달러는 올랐습니다. 환율도 같이 올랐죠. 하지만 그 다음 달러와 환율은 급락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임기, 이 전체 기간을 놓고 보더라도 중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달러는 환율은 비추세 구간이었습니다. 그냥 박스권이었다. 이런 급등이나 급락 구간이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 유지, 비추세 구간, 박스권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니까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실제 큰 영향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달러 강세는 지금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실제 트럼프가 당선돼서 국채를 찍어내고 관세를 매기고 세금을 줄이고 이런 정책을 편 게 아닌데 그냥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기대감으로 국채금리, 달러, 환율 그냥 올라간 거예요. 실질적인 모멘텀 없이 기대감으로 올랐다. 이렇게 기대감으로 일시적으로 올라간 달러는 반드시 재하락하는 구간이 옵니다. 그리고 실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미래에 정책을 펼치는 그 시점이 오더라도 추세 전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약달러 구간이 올 것인데 그 약달러의 하락 추세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약달러가 이렇게 강달러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개념은 아닐 거란 거죠.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최근에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 결국 경기와 통화 사이클이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까지 나오고 있는 국면, 이게 현재라는 말씀 드렸죠.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은 경기는 실제 예측보다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다. 경기는 턴어라운드 하지만 살짝 그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유동성은 증가하는 그런 장세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어쨌든 유동성 하나만으로도 미국 증시와 코스피는 모두 우호 환경이 될 것이고 경기 또한 생각보다는 약해질 수 있겠지만 점진적 확장이 가능한 국면이다. 그리고 현재 못한데요. 상승이죠. 지금처럼 환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 이런 구간은 중기 관점으로 코스피의 저가 매수 기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율이 달러가 기대감으로 급등했다면 반드시 접히는 구간도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큰 흐름이지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작은 조류가 아니다.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경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가 이렇게 100 이상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국면. 자, 이 시기 트럼프의 초기인데 코스피가 더 좋았다. S&P 500보다. 물론 이때 국한된 이야기지만 이때는 아까 환율이 급락하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트럼프 초기 취임 전 환율이 급등했다가 취임하고 나서 급락하니까 이때 외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코스피에 좋았다. 이렇게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 임기 초기 때는 코스피 환율 하락 효과로 인해서 코스피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코스피가 지금 좋진 않지만 분명히 지금 저밸류에이션 구간이죠. 0.9배인데 PBR 0.9배인데 여기서 분명히 적정 주가 위로 올라가는 구간은 반드시 온다. 모멘텀 투자 그게 아니라 가치 투자 국면 싸냐 비싸냐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코스피는 싼 구간이고 쌀 때 사서 기다리면 수익을 내는 그런 개념 투자에는 적합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트럼프가 된다고 좋지 않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자산시장 우호 정책입니다. 분야별로는 이렇게 수혜가 되는 분야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 굳이 나누자면 나눌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 정책에 따른 미국 산업별 수혜 피해 영향 NH투자증권 리포트에서 발췌한 이 자료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트럼프 당선되면 좋지 않다. 무작정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구나. 이런 관세나 감세 정책, 그리고 이민자 감소, 이런 것들 영향이 조금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정책이 펼쳐지는 데까지 시차도 있을 것이고 그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 쌀 때 사모아가는 이런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